이 앞서 데이터 입력 도구군의 스타일 속성을 알아봤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다른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조회 도구군의 그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화면으로 보시죠. 스타일 속성을 배워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스타일 속성은 단 한 가지 속성에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. 가장 많은 그런 기능들을 이 스타일 속성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.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들 뿐만 아니라 디자인 도구 안에도 바로 이 스타일 속성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항목으로 구성했던 이런 사각형 그리기의 그 디자인 도구 아톰들이 있어요. 이런 아톰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클릭을 했을 때 스타일 속성이라고 해서 나타나 있죠. 자,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항목 속성에 콤마 삽입이라던가 영표시 안함이라던가 소수 자릿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. 가장 먼저 콤마 삽입이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천 단위로 이제 콤마를 찍는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숫자 부분이 들어가게 됐을 때 수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콤마 삽입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그 값이 0일 때는 0 표시를 아예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속성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도 나타나 있어요. 이 소수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몇 점, 몇몇 이런 그 자릿수를 나타날 때 최대 몇 자릿수까지 나타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, 보이기 속성은 앞서 시간에서 배웠죠.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날짜 입력란이라던가 그 다음에 저 몇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그려봤어요. 앞서 설명한 내용들에는 이제 중복되지 않은 또 다른 새로운 기능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구성을 해봤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날짜 입력란의 스타일 속성을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이렇게 보면 처리 유형이라고 해서 날짜 입력란에 날짜를 나타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간으로 표시를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 유형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날짜 입력란을 선택을 해주게 되고 표시 형식에 연, 월, 일부터 해서 프롬프트까지 원하는 그 날짜를 그대로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콤보 박스 안에 그런 프롬프트부터 시작해서 연, 월만 설정할 것인지 연, 월, 일을 다 선택을 하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제가 설정을 바꿔볼게요. 여기에 보면 프롬프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 다시 표시가 들어가 있는 그 표시 형식으로 제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실제 날짜 표시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겠고, 실제 날짜를 선택을 할 때에는 지금 보여지는 거는 제가 설정한 그 모양 그대로 설정이 되지만 어떤 유형이든 바로 설정을 할 때에는 이런 데이터 피커가 나타나서 설정하는 거는 동일하게 똑같이 이 UI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해당 기간의 날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그 유효 범위를 지정을 해주게 되죠. 그 안에서 꼭 그 안에 있는 날짜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날짜를 지정을 해주게 돼요. 제가 여기에서 8월 8일과 그 다음에 8월 10일이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벗어난 날짜를 입력을 해주게 될게요. 그러면 뭔가 오류가 났을 때는 안내 문구라던가 이런 창이 떠야 되겠죠. 그럴 때 그 나타날 수 있는 그 안내 문구를 이 도움발에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. 여기다가 제가 다시 입력하라고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날짜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. 해당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입력해주세요 라는 말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제가 7월로 바꿀게요. 그러면 다시 입력해주세요 라고 안내 문구가 이렇게 뜨게 되겠죠. 그래서 해당 날짜가 벗어났을 때 이런 안내 문구에 따라서 다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기타 속성들을 보게 되면 접근 보임이라는 게 있고 기본값 없음이라는 게 있고 자동탭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접근 보임이라는 거는 마우스 커서가 가까이 갔을 때와 멀어졌을 때 값이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, 기본값 없음은 말 그대로 그 기본값이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 실행 모드에서 그 데이터 입력란에 자동으로 채워질 값,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값을 사용자 기호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사용자 아이디가 보여지게 되고, 이 날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날짜 형태 그대로 그냥 보여지게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
자동 탭 이동은 앞서 설명을 했죠. 일일이 이제 입력 이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해당 데이터가 모두 채워지게 되면 다음 탭으로 이동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콤보 박스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콤보 박스와 그 다음에 이 팝업이라는 기능은 그 스타일 속성이 동일합니다.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, 데이터 원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팝업창을 띄울 때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 건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, 이제 데이터,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DB 데이터에서 불러오게 할 것인지, 아니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개발을 하시면서 자체 정의를 해주셔서 팝업창이라든가 콤보박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직접 넣을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 원천이 나타나게 됩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던가 뭐 필드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걸 가지고 직접 현재 접속되어 있는 그 서버에 가지고 있는 그 테이블명을 지금 내리게 되면 그 테이블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. 이건 지금 현재 제가 접속되어 있는 서버에 제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, 여러분들이 아마 테이블을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회원정보관리 테이블 하나 정도가 생겼겠죠.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원하는 그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필드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실제 터치를 했을 때 그 데이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필드들이 이제 선택이 되게 되는 건데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데이터로 한번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세요. 이렇게 돼서 이제 원하는 그 필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이 필드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 바로 그 데이터가 팝업창이라던가 콤보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자체 정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할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. 제가 선택할 데이터를 지금 가나다로 한번 추가를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. 제가 다까지 한 3가지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실제 실행 모드로 변환을 하게 되고 나서 홈박스를 내리게 되면 자체 정의를 했을 때 넣었던 그 3가지의 가나다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죠.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속성 설정이라고 해서 좌우 변경이라던가 항목 정렬이라던가 기본값 없음이 나타나 있는데, 기본값 없음은 앞서 보셨었죠. 그 다음에 항목 정렬이라는 거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렬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콤보박스에 대한 스타일 속성, 이거는 이제 팝업창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과 체크를 제가 각각 하나씩 그려봤습니다. 이거는 모양은 비슷합니다. 다만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다른 기능들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표현을 해봤는데, 가장 먼저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요,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 메뉴들이 있는 가운데 원하는 그 메뉴 딱 한 가지, 그 값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라디오 버튼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체크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항목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항목을 여러 개, 복수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선택을 할 때 이 체크라는 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이 안에서 설정하는 방법도 달라요. 왜냐면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크기를 좀 줄일게요. 복사를 해서 제가 버튼명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상중하로, 여기에 상중, 하, 이렇게 버튼명을 제가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. 여러 개의 항목들 가운데 한 개의 값만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 안에 항목 속성에 그룹 설정, 설정값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. 이것을 3개의 항목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셔야 되고, 이 그룹 안에서 한 가지의 값들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그 값들이 만약에 똑같이 다 1로 지정이 되었던가 아무것도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두 다 동시에 선택이 되겠죠. 하지만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일단 가장 탭 순서가 빠른 앞에 있는 그 라디오 버튼의 그룹 설정이라는 걸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을 다르게 매겨줘야 되기 때문에 설정 값에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어요. 거기에 설정 값만 다르게 매겨주게 됩니다. 그러면 실제 실행 모드를 변화를 시켰을 때 원하는 그 값들을 선택을 했을 때 딱 하나만 이렇게 선택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. 바로 이어서 제가 체크 항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체크 박스도 제가 몇 가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가나다로 제가 나눌게요.
여러 가지 항목들 가운데 원하는 값을 모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스타일 속성이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죠. 아까 라디오 버튼과는 조금 다른 속성 설정 값입니다. 왜냐하면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이 모든 항목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 체크박스는 각각이 개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표시를 했을 때 표시를 하는 것은 뭐 yes다,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뭐 no다 이렇게 해서 설정하는 값들을 각각 개인별로 나눠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이걸 선택을 했을 때 뭐 만약에 yes, y라고 지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뭐 선택 안 하면 no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각각의 체크박스에 맞는 그 항목들을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. 여기는 뭐 마찬가지로 뭐 1, 2로 나눠도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값들, 뭐 가든 나든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. 그럴 때 실행 모드를 전환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고, 두 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, 세 개를 전부 다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, 요즘 하나를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두 개만 선택할 수가 있겠고,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항목들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그 모든 항목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때 이런 체크박스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바로 이어서 제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번에는 데이터 조회 도구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보통 이제 틀이라든가 그리드라든가 차트를 사용하실 때도 아마 동일하게 사용하게 될 그런 검색 창 안의 스타일 속성들입니다. 자,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돼요. 스타일 속성을 보게 되면 속성 설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항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속성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겠죠. 즉시 실행이라는 것은 검색창에서 이벤트 버튼을 따로 구성을 하지 않아도 설정한 그 항목대로 바로 데이터가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즉시 실행 값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바로 이어서 데이터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임의적으로 넣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데이터 만든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. 뭐 상담 일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되면 원하는 그 항목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항목을 지금 이게 딱 맞는 그 예제는 아니에요. 지금 제가 지금 체크박스를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.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항목이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검색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이 실행 모드에서 그 데이터가 이 각각의 항목에 맞게 나타날 거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서 즉시 실행이라는 걸 눌러주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데이터에 맞게 자동으로 불러오게 돼서 지금 저는 이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.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실행이 돼서 실행과 동시에 데이터가 쭉 보여지게 되는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는 뭐 블록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다음 블록 검색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데이터를 뭐 몇백 건이든 몇천 건을 한꺼번에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단위별로 불러오실 때 이런 블록 검색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, 항목 정렬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뭐 가나다 순이라던가 뭐 이런 데로 이제 정렬을 해서 가져오는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. 그다음에 체크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 할 때 체크 삽입, 이런 장바구니에 원하는 그 상품만 선택을 해서 이것만 구입을 하겠다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잖아요. 아니면 어떤 게시판을 봤을 때 원하는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돼서 나중에 뭐 위시리스트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,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앞서 지금 이렇게 체크 항목들이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원하는 그 데이터가 그대로 떴을 경우에 그 앞에 체크를 해서 이제 뭔가 따로 빼놓는다던가 아니면 그 부분만 따로 본다던가 라는 그런 이벤트를 또 주실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다중선택,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보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작동 표시 감춤이라는 게 또 나타나 있습니다. 이런 것들 실행할 때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걸 알려주는 그런 표시가 보여지게 되는 건데, 만약에 이 속성이 설정이 되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하게 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행 분리색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. 이 행 분리색은 여기에 보면 행과 행 사이를 구분하기 쉽도록 배경 색상을 넣어주는 기능이에요. 그래서 뭐 홀수에는 흰색, 짝수에는 회색 그런 색깔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. 행 구분선이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 실제 뭐 데이터를 이제 보여줬을 때 나타나게 되겠죠. 데이터 속성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. 자,
자, 이 안에서 뭐든지 변경도 하고 추가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제가 실제 제대로 잘 나타나 있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뭐 추가를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만 넣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실제 실행 모드를 눌러주게 되면 이 값에 대해서 데이터 속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즉시 실행을 눌러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9월 회비까지. 그 다음에 이 틈이 너무 길다라고 하실 때에는 일일이 수동으로 이렇게 변경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열 구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열 구분선은 행 구분선과 유사하게 그 열을 구분하기 위한 선을 표시를 해주는 그 선이에요.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열 구분선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. 여기 보여지고 있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자동 줄바꿈이라는 게 있네요. 이 자동 줄바꿈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한 행에 모두 표시를 하지 않고 다수의 행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동 줄바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항목이 지금 두 줄로 구성이 되게 되면서 이 항목에 맞게 데이터 건들도 지금 두 줄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좌우 스크롤을 따로 먹이지 않아도 한 화면에서 모두 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헤더 감춤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이 헤더라는 부분이 이 상단 항목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헤더라고 하는 건데, 이게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헤더 감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 실행 모드 시에도, 그 다음에 개발 모드에서도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속성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. 바로 이어서 이제 보이기 속성은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. 행 속성이라고 해서 헤더 높이가 있습니다. 실제 헤더 감춤을 제가 좀 설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고요. 이 헤더의 이 행 높이를 이 크기에 비례해서 몇 %의 높이로 만들 것인지, 헤더 높이, 그 다음에 이 행 높이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크게 만들고 싶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. 더 크게 해야 되겠다. 그러면 70으로 바꿔주게 되면 해당 행이 지금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원하는 그 헤더의 크기나 행의 높이를 원하시는 대로 조절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고정열 개수라고 나타나 있습니다. 실제 실행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하 좌우 스크롤 할 경우에도 화면에 고정으로 표시될 그 항목들을 선정을 하는 그런 속성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검색창에 있는 그런 스타일 속성까지 이제 모든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저 따라서 한 번씩 작동을 해보면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각각의 아톰에는 이런 데이터 속성이 나타나 있거든요. 다음 시간에 데이터 속성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